아사나 프라나 야마 무드라 반다. 요가 아사나 소개. 아사나는 모든 것에 우선하며 하타 요가의 첫 부분으로 가르쳐진다. 아사나를 행함에 따라 몸과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팔다리의 쾌적함을 얻게 된다. 하타 요가 브라디피카 1장 17절. 아사나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차분하며 고요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에서 자세란 편안하고 안정된 것을 뜻하는 스티람 수캄 아사나므로 요가 아사나를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가 아사나가 이 책에서 명상하는 동안 필요한 것으로서 장시간 동안 한 자세로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수련자의 능력을 발달시키는 수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자 요가에서 아사나는 앉은 자세를 가리킨다. 그러나 하타 요가에서는 뭔가 그 이상을 의미한다. 아사나는 에너지 통로와 심령 센터를 일깨우는 특별한 신체 자세이다. 아사나는 고도의 의식을 위한 도구이고 몸, 호흡, 마음, 그리고 그 너머의 탐험을 위한 안정된 기초를 제공한다. 하타 요기들은 또한 아사나를 통해 몸을 잘 조절함에 따라 마음도 또한 조절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아사나의 수련이 하타 요가에서 맨 먼저 등장한다. 요가 아사나 소개.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에서는 요가 아사나를 간결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스티람 수캄 아사남. 이 의미는 자세는 편안하고 안정된 것이다. 이 문맥에서 자세라는 것은 명상에 필요한 능력으로서 장기간에 걸쳐서 한 자세로 편안히 앉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수련이다. 라자 요가에서도 요가 자세라는 것은 안정되게 앉는 자세라고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하타 요기들은 에너지 통로와 심적인 기관을 열어주는 확실히 특별한 몸의 자세인 아사나를 발견했다. 그들은 이런 수련을 통해서 몸의 조절을 발달시키고 마음과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요가 자세는 더 높은 의식과 몸, 호흡, 마음 그리고 더 높은 상태의 탐험에 필요한 안정된 토대를 제공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하타 요가 프라디피카 같은 하타 요가 문헌에서 아사나 수련이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된다. 요가적 문헌들에서는 각 개인의 삶과 죽음의 순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전에 통과해야만 하는 840만 화신으로 나타난 840만 자세가 있다고 원칙적으로 말한다. 이러한 자세들은 완전히 자각된 인간 존재로서 가장 단순한 삶의 형태로부터 가장 복합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바를 의미한다. 세대를 내려오면서 훌륭한 리시들과 요기들은 오늘날 알려진 몇백 가지 아사나수로 변경하고 축소했다. 그들의 수련을 통해서 까르마적인 과정이 옆으로 물러나는 것이 가능해졌고 한 번의 삶에서 많은 진화적 단계를 생략하게 됐다. 그 중 몇백 개 중에 84가지의 유용한 것만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동물 자세. 이 문헌에서 많은 요가 자세들이 동물들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또한 나중에 붙여졌다. 관찰을 통해서 리시들은 동물들이 어떻게 그들의 환경과 자신의 몸을 조화롭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었다. 수련을 통해서 그들은 특별한 자세의 효과와 어떻게 호르몬 분비가 자세에 의해 자극되고 조절될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토끼 샤샹카상카를 흉내내는 것에 의해 싸움이나 비약의 절차를 초래하는 아드레날린의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동물 자세의 모방을 통해서 류시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그들의 본성의 도전과 만나게 됨을 알게 되었다. 요가 아사나와 프라나. 생명 에너지인 프라나는 모든 개별적인 세포 활동을 유지하는 나디라고 불리는 흐름의 패턴을 따라 전신으로 널리 퍼지는데
중국 의학에서 기 또는 치와 일치한다. 몸의 경직은 불안화가 차단되고 독소의 축적이 이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불안화가 흐르기 시작할 때 독소는 정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스템으로부터 제거된다. 몸이 유연해짐으로써 쉽게 행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자세도 안정되고 우아한 움직임으로 발달한다. 불안화의 양이 대단한 수준으로 증가할 때 몸은 스스로 분명한 자세로 움직이고 아사나와 무드라, 불안화, 야마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불안화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불안화 야마장을 참고하거나 비하르 요가 학교 주입판물인 불안화 야마 불안화 비드야를 살펴보라. 요가 아사나와 꾼달리니. 요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진화론적인 에너지인 꾼달리니 샥티를 일깨우는 것이다. 아사나의 수련은 차크라를 자극해서 전신에 꾼달리니에 발생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대략 35개의 아사나는 이러한 목적으로 특별히 준비했다. 즉 코브라 자세는 마니푸라 차크라를 위해서 어깨서기 자세는 비슈티, 머리서기 자세는 사하스라라 등등 다른 자세들은 나디를 조절하고 정화해서 전신을 통해 불안화의 전달을 촉진한다. 하타 요가의 주된 목적은 불안화적이고 정신적인 힘의 과정과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한번 성취되면 척추의 중앙을 흐르는 수슌나 나디를 일깨워주는 추진력을 발생시켜서 사하스라라 차크라로 꾼달리니 샥티가 일깨워짐에 따라 인간의식의 더 높은 자리는 빛나게 된다. 그러므로 하타 요가는 몸을 강하게 하고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식의 진화를 초래하는 고도의 센터를 활성화하고 일깨우게 된다. 요가 아사나와 몸-마음 관계. 몸과 마음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분리할 수 없다. 마음의 겹친 형태가 몸이고 몸의 미묘한 형태가 마음이다. 아사나의 수련은 이 둘을 통합하고 조화롭게 한다. 몸과 마음은 모두 긴장과 난관의 은신처이다. 모든 정신은 난관과 육체, 근육의 난관과 일치한다. 그리고 그 반대도 또한 같다. 아사나의 목적은 이러한 난관을 덜어주는 데 있다. 아사나는 몸으로부터 마음을 통해 신체 심리적 활동을 육체적 수준에서 그들을 조절해서 정신적 긴장을 덜어준다. 예를 들면 감정의 긴장과 억제는 폐, 횡격막 그리고 호흡 과정의 부드러운 기능을 꽉 조이고 저해하며 천식이라는 형태의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근육의 긴장은 몸의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즉 목의 경직은 경부 척추염, 얼굴의 신경통 등등 호흡법, 사트까르마, 명상과 요가 니드라가 포함된 잘 선택되어 짜여진 아사나는 육체와 정신 수준 모두에 붙잡고 있는 난관을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잠자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한 결과 몸은 생명력과 강인함으로 가득 차고 마음은 가볍고 창조적이며 즐겁고 균형 잡히게 된다. 아사나의 규칙적인 수련은 육체적인 몸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주고 비록 건강하지 못한 몸일지라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아사나 수련을 통해서 잠자는 에너지의 잠재력은 자유롭게 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확대된 자신감을 경험하게 된다. 요가 아사나와 운동. 요가 아사나는 종종 운동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 그들은 운동이 아니라 자각, 이완, 집중, 명상, 개발하고자 하는 육체적 몸을 자세로 받지 않은 테크닉이다. 이러한 과정의 일부분이 불안화적인 통로와 내부 기관을 펴주고 마사지하며 자극하는 것에 의해 뛰어난 육체적 건강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비록 아사나가 운동은 아닐지라도 운동을 보완해준다. 둘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전에 후자에 대해 조금 알 필요가 있다. 운동은 육체에 유익한 긴장을 강요한다. 그것 없이는 근육이 쇠약해지고 뼈는 약해지며 산소를 흡입하는 용량은 감소하고 인슐린은 무감각해질 수 있으며 갑작스런 유체 활동이 필요해졌을 때 그 능력이 상실된다. 아사나와 운동 행법에서
몸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요가 아사나를 수행할 때 호흡과 신진대사는 서서히 감소하고 산소의 소비와 몸의 온도는 떨어진다. 그러나 운동을 하는 동안은 호흡과 신진대사가 상승하고 산소의 소비가 증가하며 몸은 뜨거워진다. 요가 자세는 이화작용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운동은 그것을 자극한다. 게다가 아사나는 호르몬과 내장 기능과의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게 하고 신경계가 전기 화학적 활동으로 변경되도록 구성되었다. 요가 아사나의 분류. 아사나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즉 초급, 중급, 그리고 고급이다. 특별한 그룹은 모든 자세를 수련할 필요가 없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맞춘 균형 잡힌 프로그램은 규칙적인 수련은 최대의 효과를 위해 권장된다. 초급 그룹은 어떤 식으로든 허약하거나 아파서 더 어려운 수련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요가 자세를 수련해서는 안 된다. 이 그룹은 명상 자세와 몸과 마음을 준비할 주된 기본적인 행법으로 계획되어 구성된다. 이러한 수련은 고급 자세에 비해 열등한 방법이 아니라 육체적 건강을 개선하는 데 매우 유익한 것이다. 이 그룹은 벙대 자세, 선 자세, 태양과 달 경배 자세를 실행하는 아사나, 빠움묵타 아사나 시리즈, 눈 건강, 이완, 준비 명상과 명상 자세가 포함된다. 중급 그룹은 상당히 어렵고 불편감이나 긴장 없이 초급 그룹을 수련할 수 있는 사람에게 추천된 아사나로 구성된다. 이 아사나들은 호흡을 조절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안정감과 집중이 요구된다. 이 그룹에 포함된 아사나는 연꽃 자세, 정굴과 후글, 척추 비틀기, 거꾸로 된 그리고 균형 자세들을 수련한다. 고급 그룹은 중급 그룹의 아사나를 이미 숙달해서 근육과 신경계를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획되었다. 수련자들은 이 자세를 시작하려고 너무 갈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전문가의 지도 하에서 수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역동적이고 정적인 요가 아사나들. 역동적 수련은 종종 신체의 활기찬 움직임을 포함한다. 그들은 근육을 발달시키거나 몸을 더 적절히 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유연성 증가, 순환 촉진, 근육과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에너지의 막힘을 풀며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생긴 정체된 혈액을 제거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자세들은 피부와 근육의 정상화, 폐 강화, 소화 배설 기관의 움직임을 촉진한다. 역동적 수련은 초보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그들은 빠움묵타 아사나 시리즈, 태양 경배 자세, 달 경배 자세, 역동적 등펴기 자세와 역동적 쟁기 자세 와 같은 시리즈와 자세를 포함한다. 정적인 수련은 중급과 고급 수련자들에 의해 수련된다. 그들은 뻔하나적이고 심적인 신체에 더 미묘하고 힘있는 효과가 있다. 그들은 신체가 몇 분 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약간 또는 전혀 없이 실행된다. 이 자세들은 전신의 신경을 이완하고 내부 기관과 호르몬샘 그리고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그들은 특별히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는 데 관련이 있고 수련자들에게 명상과 같은 요가의 더 높은 수준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들의 어떤 것은 감각을 해소하는 프라티아라의 상태를 일으키는 데 특히 효과적이다. 수련자들을 위한 일반적인 주의사항. 아래의 수련 주의사항은 더 진행하기 앞서서 완전히 이해되어야 한다. 누구라도 아사나를 수련할 수 있지만 정확한 준비 후에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될 때 더욱 유익하고 효과적으로 된다. 호흡. 특별히 반대로 지시되었을 때가 아니고는 호흡은 항상 코를 통해서 한다. 아사나 수련과 함께 호흡을 조절하려고 노력한다. 의식. 모든 요가 수련에서처럼 이것은 아사나 수련 시 필수적이다. 아사나 수련의 목적은 모든 존재의 면, 즉 육체적, 불안화적, 정신적, 감정적, 심적, 영적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통합하고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신체의 다양한 부분의 움직임을 다루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지 육체적 수준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만약 그들이 의식을 겸비한다면 존재의 모든 면에서 충분히 효과를 가져온다. 이 문헌에서 의식은 언어의 많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움직임인 자세,
호흡 조절과 동시에 일어나게 함, 마음속 헤아림, 육체적 감각, 프라나의 움직임, 신체나 차크라 부위의 집중과 가장 중요한 수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생각이나 느낌 등을 자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의식의 함축적인 개념은 마음에 초대받지 않고 다가오는 어떤 생각을 수용하는 견해이다. 즉 판단 없이 좋다와 싫다라는 생각을 똑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최종 분석에서 생각은 좋음도 싫음도 아닌 에너지다. 이러한 의식의 수련은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완 송장 자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느낄 때와 마찬가지로 아사나 수련을 하는 동안 어느 때라도 행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아사나 프로그램의 마무리에서도 수련되어야 한다. 순서 사트카르마 아사나가 완결된 이후에 이어 호흡, 프라나야마, 그리고 명상으로 이끌기 위한 제가, 프라티아라, 집중, 다라나, 집중이 행해져야 한다. 역자세 중급과 고급 그룹의 자세를 특별히 수련할 때 후굴에 이어서 정굴, 한쪽 했으면 다른 쪽도 반복하는 구조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자세의 개념은 신체를 균형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수적이다. 특별한 역자세는 이 문헌에서 분명한 자세를 묘사하는 데 권장된다. 그러나 치료상의 이유로 특별한 자세를 수련할 경우에는 역자세가 필요하지 않다. 수련 시간 아사나는 식사 후를 제외하고 하루에 어느 때라도 수련해도 된다. 그러나 최상의 시간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포함하여 그전 2시간이다. 하루 중에 이 시간은 산스크리트로 브라흐마 무후르타로 알려져 있는데 고도의 요가 수련을 위해 가장 영향력이 있다. 이때의 환경은 깨끗하고 고요하며 위장과 내장의 활동이 정지되어 있고 마음의 의식의 수준에서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긴 하루를 향한 준비로 생각이 비어 있다. 수련자는 아마도 그들이 더욱 유연해질 때 늦은 오후에 비해 이른 아침에 근육이 가장 굳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을 위해 이 시간이 권장된다. 저녁 일몰의 2시간가량이 또한 유익한 시간이다. 수련 장소 조용하고 고요한 통풍이 잘 되는 방에서 수련한다. 아사나는 밖에서도 수련해도 된다. 예를 들면 환경이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과 같은 쾌적한 곳이어야 한다. 강한 바람, 추운 것, 더럽고 연기가 나고 불쾌한 악취가 풍기는 곳에서 수련해서는 안 된다. 특히 머리서기 자세와 같은 것을 행할 때는 가구나 불 또는 바닥으로부터 자유로운 낙하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고가 사람의 하강을 방해하는 물건으로 인해 발생한다. 비록 몹시 더울지라도 전기 선풍기 아래에서는 수련하지 말라. 담요 신체와 지면 사이를 격리시키는 역할을 할 이것은 휴대를 위해 천연 소재의 접힌 담요를 사용한다. 스펀지나 공기를 채운 매트리스는 척추를 충분히 지탱해줄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의복 수련하는 동안에는 느슨하고 가볍고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이 더 낫다. 시작하기 전에 안경이나 손목시계 그리고 어떤 보석 장식도 제거한다. 목욕 시작하기 전에 찬물로 샤워하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아사나의 효과를 매우 향상시킨다. 장 비우기 아사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방광과 내장은 가급적이면 비워져야 한다. 만약 변비가 걸렸다면 약간 소금 끼는 따뜻한 물을 2-3잔 마신다. 그리고 샹카브락샬라나의 장에 주어진 즉 야자나무 자세, 흔들리는 야자나무 자세, 허리 비틀기 자세, 비튼 코브라 자세, 복부 느리기 자세를 수련한다. 이것들은 변비를 덜어주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빠암묵타 아사나 파트 2를 수련하면 도움이 된다. 아사나를 실행하기 전에 매일 한 번 화장실을 가도록 한다. 무리하지 않는다. 전신을 이완하도록 노력한다. 몇 주 후에 장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동적으로 비워지게 된다. 완화제 사용은 피하도록 노력한다. 위장 비우기 아사나 수련하는 동안에는 위장이 비워져 있어야 하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식후 최소한 3-4시간이 될 때까지는 수련해서는 안 된다. 이른 아침 수련을 권장하는 이유
이유 중에 하나가 위장이 확실히 비어있기 때문이다. 식이요법, 자연식과 절제식이 낮다 할지라도 아사나수련을 위한 음식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통속적인 믿음과 반대로 요가에서 채식요법이 비록 높은 단계의 수련에 권장될지라도 필수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식사 시에 위장을 절반 음식물로 4분의 1은 물로 나머지 4분의 1은 비워두도록 충고한다. 배고픔을 달랠 정도만 먹고 무기력이나 게으름이 느껴지지 않도록 한다. 먹기 위해 살기보다 살기 위해 먹는다. 소화가 잘 되고 기름기가 많으며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기계에서 산성화와 가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특별히 영적인 목적으로 아사나를 수련할 때 피해야 한다. 특별한 식이요법의 제한은 무리한 질병 때문에 권장된다. 무리하지 않기. 아사나를 하는 동안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않는다. 초보자는 처음에 자신의 근육이 굳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몇 주가 지나면 근육이 더욱 유연해졌음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나이 제한. 아사나는 남녀를 포함하여 모든 나이의 그룹이 수련할 수 있다. 금기. 뼈가 부러졌거나 위궤양, 폐결핵, 탈장과 같은 만성질환이나 질병을 겪고 있고 수두로 회복기에 있는 사람은 아사나를 시작할 때 요가교사의 지도나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자세의 종결. 만약 어떤 부분에 과도한 통증이 있다면 아사나를 즉시 마치고 만약 필요하다면 의학적 상담을 해야 한다. 만약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아사나 상태에서 머물지 마라. 거꾸로 된 자세. 만약 장내 가스나 발효작용이 있고 혈액이 과도하게 탁하며 월경기간 중이거나 임신 말기의 상태라면 어떤 거꾸로 된 자세라도 수련하지 말라. 이거는 독소가 뇌로 들어가 손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월경인 경우에는 나팔관 속으로 혈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일광욕. 장시간 일광욕 이후에는 신체가 과열될 수 있으므로 아사나 수련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